네, 4월 첫째 주입니다. 고양시 곳곳에도 벚꽃이며 목련이며 봄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예, 이번 주 또 후반에 비가 오고 나면은 또 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봄날의 정취를 즐기시는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4월 첫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이번 주 헤드라인부터 알려드립니다. 국가산단 소외된 고양, 기업유치 변중만, 일시중지 CJ 아레나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신청사 덕양존치위가 이번 주에는 차량 시위를 했네요. 고양시청 공론화 포럼이 열렸는데 조금은 허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배달원과 보안요원 간의 몸싸움, 누굴 탓해야 할 것인가? 경비원 해고, 주민투표로 막아낸 사례가 있어 화제입니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들이 몰려들 것이다. 최근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동별 간담회를 진행할 때마다 경자구역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고정 멘트처럼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토부에서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지정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동환 시장이 말하는 이런 첨단 산업 유치를 다른 지역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국토부에서 최근 용인시를 비롯해서 이제 총 15곳의 이제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예정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등 6개 첨단 산업에 26년도까지 550조의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제 거점별 산단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제 고양시는 선정되지가 않았고요. 일단은 이제 경자구역 지정도 현재는 후보지인데 설사 지정이 되더라도 네. 이미 먼저 이제 선수요들을 다 가져버린 상황에서 고양시가 이제 경자구역만으로 기업 유치를 끌고 올 수 있겠느냐? 뭔가 네. 좀 구체적인 로드맵 내지는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추진 중인 일산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 전망. 자, 요것도 이게 순탄치 않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요. 의료 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조성 이야기가 네네. 사실은 되게 좀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는 또 이제 지역에 대형 병원도 많이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국립암센터가 주축이 돼가지고 암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신항암 의체료 센터 같은 앵커 시설들에 대해서 되게 좀 꽤 고양시와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좀 민선 8기 들어서 네. 이 논의가 좀 갑자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들 중에 연장선상에서 평화의료교육과 관련된 그 세미나라든지 네. 그리고 연구센터 만드는 용역사업들도 원래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좀 중단된 상태다. 좀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암센터와의 논의 과정이 좀 멈춰버린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암센터 쪽의 입장을 좀 물어보면은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센터는 언제나 고양시와 협력할 의지가 있지만은 고양시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암센터가 먼저 발벗고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저희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암센터와 같이 하자라는 기업 수요들이나 이런 지자체들이 다른 곳에도 꽤 있나 봐요. 대전의 카이스트가 작년에 국립암센터랑 손을 잡고 코흐암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협력 관계가 우리 쪽으로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경자구역도 좋고 다 좋은데 먼저 실현 가능성 있는, 특히 그동안 이제 추진 과정이 있었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었던 그러한 산업들 내지는 그러한 좀 기관들부터 잘 협의를 해서 실제 기업 유치를 위한 그러한 기반들부터 다져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엔 CJ 라이브시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 상징 건물인 아레나 공연장 건립공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시 중단이 됐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저희 신문사에도 여러 차례 연락도 오고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과 우려를 좀 나타냈었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 어떻게 된 사정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인 CJ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한류문화 복합단지를 만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 그래서 이거 착공식 할 때만 해도 자 이거 일사천리로 사업이 착착 진행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근데 현재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사진인데요. 요거는 지난주에 인근 빌딩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CJ 라이브시티 공사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 아쉽게 이제 미세먼지가 그날 많아서 좀 흐리긴 하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착공한 지 정확히 1년 반이 지났는데 진도가 별로 안 나갔어요. 그 뒤편에 그 장안 공공주택 신축 아파트 건물 우뚝 올라간 거랑 비교해 봐도 야 이거 정말 1년 반 동안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CJ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던가요? 건설 비용을 확정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 주체인 CJ 측과 시공사인 하나건설사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자, 요게 이유랍니다. CJ 측 관계자는 건설 원자재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재협상하고 있다라는 걸 시인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그런 금액으로 공사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시공사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일시 중지인 건지 아니면 좀 큰 문제가 발생해서 좀 기약을 알 수 없는 뭐 이 정도 수준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CJ는 일시적 중단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협상 빨리 끝내고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 요거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조만간 공사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우 의원도 협상 빨리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기 맞추는데 큰 영향 없을 거다. 나도 힘 열심히 보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4월의) 첫날이었죠. 지난 주말에 시청사 백석 이전에 반대하는 덕양 주민들이 이색적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고양시청 원안 덕양건립 추진위원회가 시청사 원안 건립 촉구 7차 걸기대회를 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그 차량에 현수막을 달고 일렬로 도로 위를 이렇게 행진하는 소위 차량 시위를 펼쳤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날 한 100여 대의 차량이 참여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 도의원들 이런 지역 정치인들도 차를 타고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공론화의 물꼬를 터겠다.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갖고 표방한 이 토론회가 지난주에 열렸다고 하는데 네. 거기 현장을 직접 갔다 오셨죠? 그분들이 21세기 고향시민포럼, 고향자치발전 시민연합, 피플랫폼, 행동하는 일산시민연대 이런 단체의 대표 그리고 종교계 또 문화계 이런 분들 약 30여 명의 인사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약간 그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활동을 그동안 보여왔던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포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토론회의 전반적인 기조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재준 전 시장 때 신청사 부지로 원당이 선정이 됐잖아요. 자, 요것도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환 현 시장이 시청 백석 이전을 발표했잖아요. 요것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졸속 결정이다라고 양비론적 입장을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재준 시장의 원당 결정, 자, 그거에 조금 더 이제 비판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강도가 조금 세게 집중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최 측에서는 우리는 어느 한쪽 편 드는 거 아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이 배제된 결정은 어느 쪽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서 시청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좀 논의해보자. 우린 그런 취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도 이제 허공의 메아리라고 쓰셨는데 과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의미 있는 공론의 장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궁금증에 답을 주지 못한 토론회였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공론화가 가능하려면 이동환 시장이 백석 이전 발표를 한 게 최종 결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책 제안에 아직은 불과한 단계다라는 그런 답변을 고양시청 측으로부터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고양시청에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전찬주 신청사 건립단장이 왔는데 자, 이분 입에서 나는 공론화에 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백석 이전 결정은 이미 결정된 거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러 참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최한 그 사회자의 입에서도 이정영 부시장에게 공론화 토론에 좀 참석해달라 그랬더니 이정영 부시장도 지금은 공론화 할 때가 아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가 공론화에 응할 뜻이 없는데 시민단체가 공론화를 표방한다라는 게 좀 공허하게 들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날 시청 이전 발표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시청 원안 건립 추진 연합회도 참석을 하지 않았네요. 일명 공론화 시민 포럼이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날 발표를 하신 분이 사실은 그 원당 결정을 아주 오랫동안 비판했던 그런 분이 이제 발표자로 나섰거든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고양시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심상정 의원이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것처럼 이동환 시장과 토론 테이블이 성사가 되면 당연히 원안 건립 추진위에서 참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더라고요. 주체가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경기지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 제니스 빌딩 어딘지 아시죠? 그 탄현에 엄청 높은 초고층 주거 아파트, 자 거기인데 여기는 이제 용역 보안 업체가 경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출입을 경비하고 있는데 매뉴얼 중에 하나가 배달 오토바이 들어오지 못한다예요. 또 단지 진입할 때 개인 신상 정보 요것도 적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고까지 터졌어요. 무슨 사고냐? 배달 노동자가 이 헤드셋을 쓰고선 이렇게 있어서 잘 듣지를 못하고 경비원이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막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제지를 하니까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이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폭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요 건은 합의가 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자 이러니까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야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이날 기자회견하고 시위를 한 겁니다. 네. 제니스만 유독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좀 특별히 까다로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초고층이기 때문에 1층의 바닥 평수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여기가 2,700여 세대인데 비슷한 세대수를 가진 탄현 큰마을에 비해서 바닥 평수가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좁은 곳에서 오토바이까지 다니면 이거 정말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게 입주민들의 생각이고요. 또 1층이 필로티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둥에 가려서 오토바이가 안 보인다. 구조적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1층에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중재하는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니스 이런 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것을 개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의 어떤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진입금지를 결정한 거 이거 국가에서 뭐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안전한 배달 환경을 위한 조례 마련 또는 배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조항 추가 등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앞에랑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격이 전혀 다른, 이번에도 경비원 관련된 소식인데 조금 훈훈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가 관리비 인상으로 경비원 구조조정을 검토하다가 주민투표로 무산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어느 아파트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행신동에 있는 소만 6단지 아파트인데요. 지난 2월에 34분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경비원 중에 11명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연간 좀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공지문 옆에 반박 게시물이 붙었어요. 이게 주민분이 붙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구구절절이 이게 관리비가 늘어난 건 맞지만 이 경비원 줄인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느냐. 그리고 1인당 14,000원씩 아끼려다가 남은 분들의 노동 그 여건만 더 열악해지고 주민 불평등 리스크만 높아진다. 경비원도 소중한 이웃인데 이런 내용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중하게.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고 한 5일 동안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53%나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되게 관심도가 엄청 높았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60%의 주민분들이 관리비, 쉽게 말해서 이제 관리비 인상을 좀 감수를 하더라도 경비원들 해고하는 거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이때희가 낸 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34분의 경비원분들이 계속 이제 소만마을 6단지 주민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소만마을 6단지 사례가 지역사회에 좀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